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신프로의 개장 체크입니다. 글로벌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아마존 어닝쇼크 속 기술주 부진 등의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2.77%, 나스닥 4.17%, S&P 3.6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47%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아마존의 실적 발표 이후 아마존이 14% 급락을 하면서 미 증시 하락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S&P 다우 나스닥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2%에서 4% 하락한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또 이 아마존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미국 시각으로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또한 시장의 하락폭을 좀 더 키워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 막판에 조금 더 강하게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들이 보여주었었는데 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죠. FOMC 회의가 나오고 나서 이제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100%입니다. 100% 어쩔 수 없이 뭐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만 이제 금리 인상 폭이 관건인데 50bp를 올릴지 75bp를 좀 더 예상치보다 더 높게 올릴지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 지표를 발표해야 하는 순간이 단기적으로는 피크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 지금 뭐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해왔고 긴축이 이어지면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연중으로 6번에서 7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한 번은 올렸고 이번 달에도 올리게 된다라면은 저번에도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또 반등이 나와주었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유가는 지금 중국이 베이징하고 상하이가 봉쇄 조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지금 중국이 어쨌든 세계적으로 지구에서 공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장들이 가동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금은 소폭 조정을 받은 0.6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은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나스닥이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이 쫙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1%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이제 미국이 아마존의 하락폭을 아직 반영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장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 우리 아시아가 먼저 이제 시장을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중국 등이 개파락하면서 할 것은 기정사실로 보여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후장에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어쨌든 유럽장이 열리면은 또 유럽도 미국장이 하락한 그 하락폭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내일이라던가 아니면 FOMC 회의가 지나고 나서 금리 인상 폭이 발표하고 나서 반등이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목요일이 우리나라는 어린이날로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반영이 될 건데 어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우리나라는 증시가 휴장이니까 그로 인해서 수요일도 그렇게 많은 좋을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인플레 뉴스도 나오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상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어려운 구간이지만은 참 열심히 잘 버텨봐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쟁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뭐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뭐 그 전 상황 때문에 올랐던 것도 있지만은 그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는데 한몫을 더 했다. 그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로 지금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플레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뭐, 처음에는 전쟁 터졌을 때 가스 관련주, 오일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들 올라가고 난 뒤에는 지금 뭐 식음료, 사료, 비료, 이제, 생산자, 이 인플레에 의해서 식음료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지금 또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도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식을 일부 매도를 하면서 테슬라가 최근에 좀 하락했다 이런 식의 뉴스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들을 좀 찾아왔는데 드디어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수요가 폭발이 하겠나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뭐 격리 해제라는 뭐 방역 지침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는 거잖아요. 야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좀 소비를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관련주들 또 찾아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면화값이 11년의 최고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옷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에도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똑같습니다. 식음료 값이 올랐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식음료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지금 면화값도 오르면은 옷 가격도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증시 시장에서도 그거를 반영하듯이 이쪽 업종도 한번 잘 찾아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뉴스일 것 같아서 잘 찾아왔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중국 봉쇄. 아까 여기서 올라왔던 뉴스였죠. 원유 국제 유가 얘기하면서 길어지는 중국 봉쇄가 산업계에 피해를 더 줄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봉쇄 조치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으로 의해서는 지금 시진핑이 연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적으로 그리고 방역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도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봉쇄 조치가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경제가 꼬꾸라지는 상황이니까 시진핑도 그렇게 길게는 봉쇄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나와야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뉴스도 있지만은 어 지금 뭐 봉쇄에 관련돼서 지금 물류 관련주들도 뭐 상승을 보여주었던 모습인데 봉쇄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봉쇄가 뭐 풀어지기 전까지는 물류 관련주들을 그래도 잘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워렌 버핏 이번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총을 열었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주식을 담았다. 1분기에만 1분기에 그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61조 원 넘게 매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뭐 글로벌 투자 규제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뭐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이런 분들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투자
비중을 더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런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나서 또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중국 봉쇄에 대한 뉴스하고는 좀 상반되는 뉴스입니다. 1일 확진자가 10,000명 이하로 8일째 감소했다. 그러면은 이제 봉쇄를 풀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뉴스가 발생을 보도가 되면서 봉쇄 조치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줄여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식용유와 화장품의 원료인 수입 함유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래서 화장품, 라면, 과자 가격이 식음료품 가격이 들썩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시간의 거래에서 잠시만요.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사료주라든가 그리고 미래생명전도 사료주죠. 한타, 밀가루 관련주 합니다. 밀가루 관련주도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 나왔고 여기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다 이게 식음료 쪽이 다 저번 주에는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뉴스까지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미국장이 하락했잖아요. 미국장이 하락했을 때 미국장이 하락하는데 뭐 이유 자체는 아마존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하락의 원인 자체는 그 우려감 자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크다.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에서 수혜를 받는 곳이 지금 식음료 섹터다. 그러면은 이쪽 섹터들 종목들이 이렇게 지수가 하락함에도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뭐 또 정책적으로 보도된 게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인구 정책에 인구 정책을 전면 재구조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새 인구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럼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을 어, 저희가 또 매매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주 관련해서는 또 시장과는 좀 개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뉴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로 붙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뉴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또 종목을 대충 살펴보면은 제로투 세븐이라는 이런 종목들 뭐 이미 뭐 작년에 한 번 이제 어 대선에서 정책들 발표할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긴 폭으로 어 조정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책들 이제 준비를 하는 모습이죠.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해도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두 번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새로운 정책, 새로운 뉴스, 새로운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은 살펴봐야 되는 모습이고 관련주로 해서는 어,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도 있겠죠.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어, 새 인구 전략에 대해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살펴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희룡 지금 그 국토부 장관이죠. 새로 이번에 내정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패스트트랙 적용.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 뭐 제주도라든가 제주 제2 그 공항이라든가 그리고 그 경남에 있는 공항 그리고 대구 신공항 해서 계속해서 어 국내 증시 상장 회사들이 관련주들 해가지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잘 살펴봐야 될 뉴스일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좀 이거는 좀 시장이 또 악재일 수 있는 내용
인 내용인데 이제 푸틴이 5월 9일 날 우크라이나 전면전 이제 선언이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매체에서 보도를 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사용해왔는데 국가 총동원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은 휴장이고 월화수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을 모습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 기술주들은 더욱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올라갈 만한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새로 나오는 이런 정책주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저번 주 일단 시간외 거래에서 올랐던 종목들이라든가 저번 주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순위 분석이 어, 금요일 오늘 아직 개장하기 전이라 금요일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 일단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가 반영이 되어질 만한 조건이기 때문에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하고 새롭게 붙어주는 종목들과 정책으로 붙어주는 종목들과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지수가 하락함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면 하시겠습니다. 네.